오래 파는 거는 반대합니다. 2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아쉬운 부분과 안타까운 부분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갭 투자할까요? 어떤 분이 이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이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적으신 부분이 있어서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연의 신청자는요, 남편이 48세고요, 아내가 46. 아내가 사연 신청을 보냈습니다. 근데 아들은 이제 중학교 1학년, 교육비가 많이 들어간 나이죠. 직장은 남편이 판교 쪽으로 가고 아내는 선정릉역 쪽으로, 그리고 가구 소득은 합산해서 1억 6천 정도 됩니다. 3인 가족이고 가구 소득은 1억 6천이면요 높은 편입니다. 낮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합산 소득이 높기 때문에 투자를 해도 되는 상황, 그리고 48세 46세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한 차례의 인플레이션을 더 맞이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몇 차례인지 모르겠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락이나 조정이 뭐 10년 가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48세 46세라고 하면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요 인플레이션을 맞이할 수 있는 시기를 분명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가구 소득을 대비한다고 하면은 조금은 투자성 있는 부분으로 가도 상관없고, 상황에 따라서는 겁이 많다면 조금 소극적으로 가도 상관없고 상관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일단은 투자의 여건은 된다는 거죠. 상황은 뭐냐면요, 평촌에 어바인퍼스트 25평에 4년째 거주 중이고 무피 분양권을 매수를 그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2024년 3월 달에 등기를 쳤는데 서울숲 리버뷰 자이 33평을 등기를 쳤다고 합니다. 어바인퍼스트 지금 실거주하고 최근 매수 이렇게 했는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 다 나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어바인퍼스트도 좋은 아파트고, 그 다음에 비할 건 안 되지만은 리버뷰가 훨씬 좋은 아파트고, 가격을 보면 알겠죠. 30평대가 17억이면요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자, 이제 고민을 요약하겠습니다. 지금 최종 목표는 강남 3구인데 지금 현재 1가구 포지션으로 갈아타면서 상급지를 목표로 하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어바인을 팔고 2주택으로 갈까요? 아니면은 지금 이 어바인을 또 팔고 그 다음에 이 1가구 포지션으로 뭐 실거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더 좋은 거로 지금 갈아탈까요?인데요. 요거는 미래에 대한 일이고, 지금 어바인을 오래 팔고 갭 투자를 할 거냐 그대로 있을 거냐가 지금의 현재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어디를 추천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은 추천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짧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방향을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투자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도 되는 상황이긴 하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서울숲 리버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바인퍼스트는 무피 분양권을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가만히 있는 것도 유리하답니다. 일단 아파트를 한번 볼게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평촌 어바인퍼스트라는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보시면은 세대수가 꽤 많습니다. 3,850세대. 그리고 이 아파트를 무피로 분양을 25평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거는 4억 중반에 받은 건데 지금 최저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6억 5천입니다. 수익이 낮죠. 그런데 최고가가 얘가 지금 얼마 정도 되냐면요, 예전에 비싸게 팔렸던 걸 보면은 9억까지도 팔리고 8억대 팔렸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좀 되고 있죠. 얘는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오래 파는 거는 반대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오래 팔고 다른 갭 투자를 할까요? 저는 갭 투자를 안 해도 이미 기다리면은 앞으로도 오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갭 투자를 굳이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투자에 대한 효과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어바인을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년을 가져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 또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안양의 입주 물량입니다. 안양에 지금 입주가 엄청 많았을 때가 2024년도 올해죠. 그리고 2025년도 이제 좀 작아지죠. 2026년도 많이 작아지죠. 입주 물량이 작아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의 동력들을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팔면은 사실은 물론 4억에서 6억 5천, 7억까지 올랐으면 많이 오른 거지만은 더 오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올해 팔 필요가 있을까? 올해 집도 샀는데 지금 보시면 안양은 물량이 올해 8천 세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안양 재개발했던 안양대학교 앞에 있는 재개발했던 물건 이편의 세상, 그리고 안양 푸르지오 더샵 이거 지능지구 있는 데죠. 지능 아파트 재개발한 거 요거 나오죠. 그리고 엘프라우드 이것도 종합운동장 앞에 있는 재개발이었죠. 그리고 또 어디 있죠? 융창지구도 있을 건데. 예, 트리지아 융창지구 얘도 지금 물량 나오죠. 물량이 올해랑 내년 초까지 거의 뭐 한 10,000세대 가까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넘어가시고 시기적으로는 파는 게 수익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팔지 말고요. 갭 투자하는 것보다 이거 올라가는 거를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말한 것처럼 어바이는 가격이 낮고 올해는 입주 물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사용하면요, 안양도 비과세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그쪽을 거주를 하지 않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어떤 아파트죠? 리버뷰 자이 아파트,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를 거주를 하지 않아도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으로 조금의 세금은 내겠지만은, 혜택을 받고도 세금은 조금 내겠지만은 1주택으로 거의 준비과세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갭 투자보다는 어바인 가격이 낮으니까는 이거를 물량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2026년도 초나 2025년도 말 정도에 물건을 내서 판 다음에 그걸로 갭 투자를 앞으로 할지 아니면은 뭐 하나로 뭉칠지를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포인트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는 거예요. 지금 집을 2024년도 3월 달에 성동구에 이제 왕십리의 역세권 앞에 샀기 때문에 좋은 집을 샀어요. 그거 샀으니까 2024년도 3월 달에 샀으면은 2026년도 3월 전까지 이 어바인을 팔면은 되거든요. 근데 2026년도 3월이면은 이제 물량이 소진이 다 됐을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2025년도 말 정도에 파는 걸로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누리고 갭 투자 대신 세금도 누리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을 이용하고 어바인을 팔지 말자. 그리고 2025년부터 비과세에 대해서 2주택 활용 후 2주택 여부를 활용하자. 그러니까는 비과세 여건들이 다 되는데 지금 굳이 비과세를 깨는 게 아니라 비과세를 활용 후 2주택을 해도 안 늦을 것 같아요. 이 지금 상황에서. 왜냐하면 집을 안 좋은 거 2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안양에서 그냥 나쁘지 않은 집, 그냥 보통의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에서 좋은 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과세를 활용 후 2주택의 여부를 선택을 하고, 지금은 추천해 줄 게 없고요. 그냥 안양을 팔지 말자. 가만히 있는 것이 맞다. 그래서 2025년도 말 정도 되면요, 생애주기는 이제 2살 더 먹지만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정책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이게 대응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1주택하고 그 다음에 1주택을 할지 2주택을 할 거를 지금 당장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에 대응하는 걸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좀 궁금한 점, 여기 지금 어바인 퍼스트는 무피니까 4억에 샀으니까 지금 한 2, 3억 정도 수익이 났고, 리버부자이는 17.5억에 매수했는데 여기가 어떤 아파트냐면요, 리버부자이가 성동구에 있고요, 왕십리에 있습니다. 왕십리로 한번 가볼까요? 왕십리는요 지금도 여기 많아요. 요 바로 밑에 보면요, 요 바로 밑에 요 아파트 서울숲 리버뷰 자이 아파트입니다. 이게 이제 17억 5천에 샀다고 했나요? 6천에 샀다 했나요? 아무튼 그렇게 샀는데 굉장히 비싼 아파트입니다. 입지가 좋아요. 지금 보시면은 내부 순환도로라든지 아니면은 중랑천 사이로 이렇게 갈 때라든지 뭐 보면은 여기 멋진 아파트 있잖아요. 그게 3개짜리 멋진 아파트가 서울숲 더샵에 그 뒤에 있는 게 리버뷰 자입니다. 근데 이 아파트는요 왜 좋냐면요, 왕십리가 아까 전에 위계를 또 확인하라 했잖아요. 왕십리가 광역 중심입니다. 그리고 보통 광역 중심이 아니라 서울의 어느 곳이든 갈 수 있고요. 광역적으로도 KTX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2호선, 5호선, 강남 강북 다 가죠. 분당선, 그다음에 경의중앙선,
그리고 여기 조금 있으면 뭐가 또 들어오죠? 동북선이 들어옵니다. 동북선. 2년 뒤에 동북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는 사통팔달이에요. 오만대를 다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왕십리에 꽉 붙어 있는 서울숲 3부가 그냥 구축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1998년도에 만들어진 구축이에요. 근데 15억 5천. 평당 가격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좋은 데가 이게 리버뷰 아파트죠. 자이. 훨씬 좋죠. 신축이고 위치는 안 좋은데 신축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싼 겁니다. 세대수도 많고 지금 여기 3부 같은 경우는 500세대가 안 되죠. 근데 위치가 좋아서 15억 5천. 여기는 1000세대가 넘죠. 그리고 위치는 안 좋은데 신축과 세대수 때문에 18억입니다. 17억대, 18억대, 19억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위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쉬운 부분과 안타까운 부분도 조금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 서울숲 3부 아파트가 15억 5천이죠. 그리고 얘가 18억 정도 되죠. 17억대 사셨지만은 그러면은 이 리버뷰 숲보다 조금 더 좋은 푸르지오 서밋은 어떨까요? 여기가 위치가 더 좋거든요. 세대수 차이 얼마 안 나요. 여기는 958세대, 한 50세대, 60세대 차이 납니다. 여기가 위치가 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위치가 더 좋고 세대수는 비슷하고 신축이라면 얘가 가격들이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얘는 지금 건물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얘도 거래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뭐 갭 투자할 비용들을 있었다면은 뭐 지금 여기에 투자해서 돈은 조금 더 들어가지만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뭔가를 하는 게 조금 더 수익률이 더 좋지 않았을까? 위치도 좋고 이제 새 아파트고 이제 후반부 재건축 재개발이고 그래서 조금의 그런 부분들 아쉬움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투자 방향을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행당 7구역입니다. 제가 말했던 아파트가 행당 7구역이 입주자 순위가 더 좋은데 이쪽으로 갔으면은 어땠을까? 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고요. 또 하나의 아쉬움은 뭐냐면요. 비슷한 돈이면요. 더 투자해서 상급지를 선택하는 게 유리했을 텐데 너무 아쉬운 점을 얘기를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다음에는 같이 이제 고민을 해가지고 더 좋은 데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리버뷰 자이가 갭 투자가 지금 보니까는 계산해 보니까 한 9억 정도 드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돈을 조금 더 못해서 가면 강남으로 갈 수 있었거든요. 강남 신축으로. 다만 평수를 좀 줄여야 되죠. 만약에 여기 나중에 실거주를 하고 싶다면 실거주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한 명밖에 없었잖아요. 그리고 개포가 대중교통이 조금은 아쉬움이 있지만은 지금 판교 쪽에 남편이 있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선정릉이 있다고 하니까는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차는 밀리겠지만 불편함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9억에 있었다면요. 사실은 반포의 24평 중에서 10년 미만의 아파트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지 중에서 이런 개포동 같은 것도 신축이죠. 개포의 신축입니다. 일부러 아파트는 안 적었어요. 혹시나 또 상황에 맞지 않는데 이걸 투자하실까봐 개포도 9억 7천 정도에 할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런 부분들은 아쉽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이제 정리를 하면요. 이런 겁니다. 어바이는 일시적 일가구 2주택을 이용하자. 그래서 지금 팔지 말자. 2주택으로 가지 말고 갭 투자하지 말고 갭 투자 형식으로 이걸 가져가자. 그리고 비과세를 받고 그 받아야 되는 이유는 지금 가격이 낮고 그다음에 안양의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올해 파는 거는 별로다. 비과세도 못 받고 다 별로다. 그래서 가져가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2025년도 말에 비과세를 활용할지 2주택을 할지를 그때 선택하자라는 거고요. 목표가 강남이라고 했는데 강남 나중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남을 가기 위해서는 돈이 좀 더 필요하니까는 한 2년 3년 동안 다음 상급지를 갈아타기 위한 준비를 꼭 해두십시오. 그 준비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전화 통화로 좀 얘기를 좀 드렸으니까 준비를 좀 해주시고 나중에는 또 머리 맞대서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들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쉬운 부분을 얘기한 부분은 아까 초두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죄송합니다. 아쉬운 부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냥 우리 삶에 어떤 문제나 실수가 있잖아요. 그 실수에 매몰되지 말고요. 가르침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막 불행과 실수와 우리의 문제를 그냥 진짜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냥 삶의 가르침으로 조금은 아쉽지만은 받아들이시고 그냥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더 좋은 자산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 거는 못한 거 아닙니다. 잘했습니다. 입지적으로 문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다는 거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쉽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얘기를 드렸고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세상에요 사람들이 이제 투자를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그거를 또 자랑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유튜브도 보면은 이대로 하면은 부자가 됩니다. 저는 사실 그런 걸 믿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짧은 시간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과연 저는 정말 능력이 뛰어난 사람 말고는요. 저는 그 방법보다는요. 시간을 들여야 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투자 자체는 위험한데요. 시간을 들이는 건 안전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시간을 들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끈기나 인내심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주식하는 사람도 보면은 단타를 치면은 단타에 대한 이런 센스가 여기 작동이 돼가지고 길게 못 가져가더라고요. 그리고 부동산도 막 등기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좀 기다리면 되는데 계속 등기를 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동산에서의 최고의 재능은요, 끈기와 인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똑똑하면은 자산을 많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그게 절대 상수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천재라고 해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돈이 많다고 나중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저는 자산의 낙오자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을 견디는 끈기와 인내라는 능력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분이 있을 때 이런 낙오자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내와 끈기를 가지려면요. 불안하고 인내를 이렇게 다스리는 게 중요한데 이런 불안과 인내를 다스리지 못하면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환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저는 평범한 사람이 된다 생각합니다. 참고 견디는 능력이요. 그냥 재능이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뭐 자산을 늘리는 재능이 없다면요. 부동산을 매수할 용기를 잘 기른 다음에 이를 참을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끈기와 인내심을 훈련하시기를 좀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재능을 능가할 수 있는 게 바로 끈기거든요. 그래서 좋은 방향과 끈기가 결합할 때 자산을 실수 없이 지킬 수 있고 늘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뭐 유튜브 보면서 소액으로 6개월 만에 1년 만에 몇십억을 벌었다.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시간을 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않았고 그럼 소액으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레버리지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레버리지를 굴릴 수 있는 능력치를 가진 사람들이 보편적인 사람일까? 그건 아니거든요. 용기를 가진 부분도 있지만요. 자기가 이제 재무적인 부분도 좀 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돈이 많이 없고 레버리지를 처음부터 많이 쓸 수 없다면은 뭘 해야 되냐? 시간이거든요, 시간. 인플레이션을 기다리고 맞이한다. 그러려면은 시간을 들이면요. 자산을 실수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저처럼 또 평범하잖아요. 다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일획천금으로 큰 부자나 빠른 부자가 되는 것보다요. 느리지만 넉넉한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느리면요. 내가 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많이 늘어요. 그래서 뭐 내가 200억을 5년 안에 늘리겠다. 예. 빌딩 하면은 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빌딩 한 개 굴리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똑똑하시지만은 평범한 분도 많으시니까 이런 그 인내와 끈기라는 부분들이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